자, 등기인데 나중에 그죠? 앞에 말씀드렸죠. 지적법 12문제, 등기 1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그죠? 요 지적에 비해서 등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고득점을 해야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요 지적 관련 부분은 12문제 중에 그죠? 거의 우리 합격권에 있는 분들 중에 10개 이상 마치고 등기도 뭐 잘하는 분도 있는데 평균적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그죠? 12문제 중에 최하 6개 이상 맞춰야 됩니다. 반 이상은 해야 돼요. 세법도 16개 중에 한 8개 이상 해야 되고 등기하고 세법이 우리 과목 중에 그죠? 등기 세법 이게 어려워요. 지적은 좀 쉬운 편인데 자, 등기부입니다. 오늘 180페이지하고 그 181페이지 펴놓으시고 원래 180페이지고 전산 맨 위에 전산 등기부라고 돼 있고 그죠? 거기 그 토지 등기부가 먼저 나옵니다. 한제 철저하게 우리는 뭐 그림은 다 아시죠?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토지 우리가 지적법에서 이거 배웠죠. 토지는 토지 대장이 있고 건축물은 또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토지 건축물의 대장이 대장에는요, 여러분 우리 이건 토지 대장 아닙니까? 토지 대장에는 토지가 물론 토지 표시와 소유자도 있지만 토지가 이제 표시되고 건축물은 또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공법 시간에 건축법 시간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지적법에서 우리 요 토지 대장 요거 중심으로 지적법에서 우리 배웠고 등기부가 또 이제 토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표제부가 있고요. 토지는 앞전에 요거 수업 들으신 분들 지적할 때 여기 왔다 가신 분들 우리 처음에 했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토지가 표시되고요. 갑구 얼구는 토지 등기부는 갑구 얼구가 생략돼 있고 건물 등기부 바로 넘어갑니다. 밑에 건물 등기부는 이제 표제부 갑구 얼구가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우리가 뭐 등기부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만은 일단 표제부에는 토지는 앞에 메인 위에 토지 표시, 건물은 건물이 표시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토지 등기부 표제부 보세요. 거기에 표시번호 적고 접수 날짜, 접수된 연월일 적고 소재 지번, 서울 우리 앞전에 했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 요게 소재 지번이 여기 노량진동에 100번지 토지고요. 그리고 토지 참 지목이 대 면적이 357 등기 원인 안에는요 그 빈칸인데 나중에 우리가 요런 거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토지가 만약에 분할이 되면요 보세요. 아까 우리 배웠던 오늘 지적에서 이 토지가 만약에 분할이 되면 분할이 된 뭐 분할이라고 적고 거기다가 이제 1번 다음에 1번 밑에 칸에 2번으로 해가지고 변경 분할된 변경 등기를 해요. 이런 게 이제 거기 등기 원인란에 적어져요. 토지가 분할되면 변경 등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는요. 밑에 표제부에 마찬가지 건물이 요 지금 건물 등기부 표제부 보면요. 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거기 표시번호 적고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번호가 있으면 번호도 적는 여기는 그냥 소재 지번만 요 건물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도 100번지 아까 토지 위에 있는 요 건물이에요. 그런데 똑같죠. 소재 지번이 아까 토지하고 그러나 최근에는 실무입니다. 실무적으로 말하면 그 소재 지번 안에 도로명 주소 요 건물에 도로명 주소가 적어집니다. 건물은 요즘 건물은 이제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니까 주소를 그죠? 그 다음에 건물 내역에 벽돌조 기와 지붕이고 그 구조가 그 다음에 단층짜리 주택이고 77제곱미터가 건물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등기 원인 안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요 건물이 만약에 증축이 되면 증축 변경이 되죠. 건물 증축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해요. 나중에. 근데 건물 증축 이렇게 적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증축된 대로 또 변경 등기를 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토지 건물에 요 변경 등기 할 때 요런 예가 토지는 분할, 건물은 증축 이런 예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제 갑구 얼구인데요. 물론 아까 토지 등기부도 갑구 얼구가 있고 건물도 갑구 얼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생략했고 건물 거기만 갑구는 다 아시는 소유권을 거기 써놨죠. 우측에 갑구 우측에 뭐를 등기하는 곳이다. 소유권. 얼구는 그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그죠? 민법에서 배우는 이제 거기 저당이 건저당이 들어와 있지만 저당, 건저당 이런 거 이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있죠. 갑구의 그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거기부터는요. 처음으로 하는 게 보존 등기인데 그냥 보존이라고 써요. 접수란에 2019년 5월 3일 날 접수된 날짜와 이제 123호 거기부터 접수번호. 표제부는 아까 그죠? 보십시오. 표제부에는 접수란에 접수된 날짜만 적잖아요. 그죠? 그러나 갑구 얼구는 그 접수번호까지 그게 접수번호예요. 123호가 요 접수번호를 적고요. 접수번호. 그 다음에 원인란이 보존 등기는 그죠? 원인란이 빈칸입니다. 없다라고 쓰시고 아니면 기록 X 등 소유권 작년에 쉽게 나온 게 한 문제가 이겁니다. 작년에 들어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제가 할 겁니다. 처음으로 하는 요 등기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보존 등기 물어가지고 답이 등기 원인 안에 원인과 그 밑에 칸에 있죠. 그 등기 원인 밑에 칸에 보세요.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이 뭡니까? 매매. 그 매매한 날짜입니다. 그게 매매 앞에 2019년 7월 6일 날 매매했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죠? 그러나 보존 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기록한다고 들어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하면 O다 X다. X. 이게 작년에 답이었어요. 작년에.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권리자가 김도영인데 그 주민번호, 주소 적고요. 2번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접수란에는 등기한 날짜고 원인란에는 그 매매한 날짜입니다. 매매한 날짜와 접수는 그 등기한 날짜. 그 다음에 권리자란에 윤춘실이가 이제 지금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 이제 주민번호, 주소까지 적죠. 최근에 있죠. 실무에 가면 여러분 이건 중개사법에 배웁니다. 이건 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소유자 윤춘실이 밑에 거기 맨 밑에 줄에 동작구 노량진로 100번지 밑에 거래가액 3억 이렇게 적어요. 매매는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매매는 3억에 거래했으면 3억에 거래한 가액을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되고 요 거래 가액이 여기에 적어집니다. 3억이라고. 그거는 실무적인 것도 있지만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매매는 거래 가액 신고하고 나중에 등기할 때 신고 필증을 내면 등기부에 여기에 거래 가액이 적어진다. 아직 초기니까 그죠? 여러분 절대 이거 3억 이거 절대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 가보세요. 또 믿습니다. 이거를. 예, 절대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아파트는요. 이거는 지금 건물인데 아파트는 저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서울 보세요. 서울에서 여러분 우리 울산은 여러분 집이나 아파트가 울산은 1년에 그죠?
3억 가던 게 1년에 3억 2천 가도 많이 오른 겁니다. 그죠? 2천만 올라도. 동구가 벌써 동구 북구 지금 동구 북구 엉망입니다. 그죠? 중공업 뭐 지금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중공업이 조금 살려고 하는데 뭐 수주가 중공업 저게 수주가 배 수주가 작년에 다시 그 중국 제치고 일본 제치고 1위로 올라갔다. 그죠? 수주 들어온 게. 그 수주가 들어와서 이러면 하루아침에 중공업은 하루아침에 살아나지 않습니다. 배 만드는데 1년 2년씩 걸리는데 그죠? 큰 거는 몇 년 걸리는데 지금 다시 이제 슬슬 좀 경기 좀 살려나는데 지금 그 전에 이제 뭐 작년 재작년 한 3, 4년 전부터 계속 구조조정 해가지고 지금 다 빠져나가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동구는 지금 아파트가 떨어지잖아요. 3억 가던 게 여러분 동구 북구 일부 지역은 3억 가던 게 2억 8천. 작년에 또 올해 지금 이번 달에 공시지가 지금 표준지 공시가 지금 이번 다음 주쯤 발표하겠지만 여러분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격 땅 공시가격이 지금 떨어진 지역 전국에 떨어진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게 동구, 거제, 군산 전부 무슨 지역입니까? 중공업 지역 아닙니까? 공업 지역. 군산도 지금 자동차가 빠져나가 버렸고 거제 지금 중공업 경기 안 좋고 구미 뭐 LG 빠져나가는 바람에 엉망이고 지금요 공업 단지들이 지금 다 엉망입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서울은요 신문 방송에 나오는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실제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분 용산에 거래 가액이 여러분 신고 들어와서 등기부에 적어진 게 24억이라고 적어놨대요. 등기부에 이 등기부에 24억 적어놓은 거는 24평짜리 그게 동구 이촌동에 제일 조망권 좋은 거 여러분 서울에 한강 있죠. 한강 바로 한강 바라보이는 한강이 바로 바라보이는 조망권 제일 좋은 이 아파트요. 1, 2층은요. 저층은 한강 안 보이잖아요. 1층은 나무만 보이잖아요. 조경나무만. 창문 열면 조경나무. 이 저층하고 로얄층하고요. 가격 차이가 1억, 2억씩 갑니다. 이게 24억이면요. 이거 20억밖에 안 가요. 이거는 밑에 거는. 이거 20억 간다고 이게 24억 가요. 한 동 안에 저층하고 로얄층이 4억씩 차이 나버린다니까요. 서울에는. 여기 살랍니까? 여기 살랍니까? 여기 살죠. 당연히. 왜? 이게 오르니까. 이건 잘 안 올라요. 이거는 밑에 저층은 오르긴 하는데 이런 한 동 안에도 이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한 동 안에서도 이게 그래서 24억에 신고된 여러분 이게 실제 신고된 거래 가액입니다. 신고된 거래 가액. 그죠? 이게 평당 1억 같다 지금 최고가가 작년에. 그래서 서울은요 24억 가던 게요. 작년 연말에 24억 가던 게 이번 1월달 2월달 거치면서 25억 26억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막 1억씩 2억씩 오른다고. 저도 서울에 지금 집 있지만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 있죠. 특히 강남 쪽 강북도 많이 올랐지만 강남 쪽에 뭐 우리 강남 서초 여기 아니라도 강 밑에 있는 이 동네 가면 집값이 뭐 계속 오르니까 여러분 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뭐 16번입니까 17번 17번입니까 17번 부동산 대책 발표해도 계속 집값은 오른다. 이러면 서울은 오른다. 그래서 이게요 이게 추세입니다. 실제 있죠. 실제 이런 거래 가액을 그 동네 뭐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요 동네 서울 같으면 서울 여러분 중개하는 동네에 실제 거래 가액을 잘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요 울산은 3억에 팔리던 게 3억 2천 갔다. 그러면 많이 올랐다. 서울은 천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씩 올라가 버리니까 억 단위씩 올라가니까요. 서울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추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전부 이제 거래 가액들이 다 뜨니까 여러분이 중개 안 해도요. 이 물건을 여러분이 중개 안 해도 저 아파트 여기 뒤에 뭐 무슨 아파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어제 그 중개됐다 그러는데 나중에 좀 며칠 있다가 등기부 때 보시면요. 거래 가액 3억 딱 찍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3억에 물론 다운 계약서 심하게 하면 걸리지만 다운 계약서 있죠. 이거 여러분 4억에 거래해 놓고 3억에 신고했다. 양도세, 취득세 아끼려고 그죠? 심하게 하면요.
이 표본 요즘은요 중개업소에 아무 일 없이 단속을 안 나와요. 서울에 이제 몇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고 하는 지역은 물론 이제 조사를 나가는데 그것도요 표본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걸 가지고 조사 나가요. 이 표본을 뽑는다고요. 3억 2천에 거래해놓고 3억에 신고하는 정도는 이런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3억 2천짜리가 3억에도 거래됩니다. 뭐 급하다 보면요 3억에 팔고도 가고. 그런데 4억에 거래해놓고 3억에 신고하면요 이 표본 조사에 걸린다고 얘기해요. 구청에서 이걸 구청에서 여러분 저런 걸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심한 걸 표본을 만들어서 전수조사 나가요. 지금은. 그리고 일반 조사는 안 나와요. 과거에 구청에서 단속 나오니까 여러분 아시죠? 남구 무구동에 단속 딱 떴죠. 단속 딱 뜨면요 여러분 지금은 막 카톡 이 업자들도 단체 카톡방 있고 단체 그 밴드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다 물건 공유하고 또 문자 다 하고 서로 물론 그 거래 정보망 통해서도 하지만 중개업자 동네에 그죠? 지부에서는 우리 남구 지회에서는 전 중개업자들 전화번호 다 갖고 있잖아요. 딱 단속 딱 뜨면요 남구 안에 단속 나왔다 딱 카톡 보내면요 문자 딱 보내면 지부에서 단속 나왔다고 쫙 뿌립니다. 문자로 한 번에. 남구 안에서 1시간 내로 문 닫았습니다. 알겠죠? 문 닫아놓고요 나가는 사람 있고 문 닫아놓고요 밖에 안에서 잠궈놓고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서 보면 안에 있어 사람이 딱 닫습니다. 남구 동구 북구 울주까지 2시간 내로 다 문 닫았습니다. 옛날에 서울에서도 그랬고 이런 건 잘 돼요. 중개업자들끼리. 예, 이런 연락은 잘 돼. 예, 전화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단속 나왔다 딱 문자요 보내면 딱 닫았분. 그러니까 집 보러 왔는데요 서울 같으면 지방에서 여러분 이제 3월 달에 애들 대학 가고 하려고 방과하러 왔는데 이 동네가 전부 문을 닫아놨어요. 오늘 지금 금요일인데 일요일도 아니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단속 나와가지고 문 닫아버린 겁니다. 단속 나왔어. 문 닫아버려. 예. 그래서 막 구청에 이제 일반인들이 민원을 넣죠. 왜 단속 나와서 오늘 내가 방 보러 왔는데 문 닫아놓으니까 방을 볼 수가 없다. 집을.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단속을 안 나가요. 지금은. 근데 전수조사해가지고 이거요. 이런 식으로 심한 거 이거 전수조사해서 나가요. 심하게 하다가 지금 이제 이번 1월 달은 작년 4분기 11, 12 있죠. 4분기에 어제는 어디 저 경남에서 어디 떴어요. 경남 전체에서 작년 4분기에 이런 거 중개사법에 배운 신고 허위 신고하고 이거 이 전수조사 나와가지고 좀 그 걸려가지고 경남 어디 사천 쪽에 한 사람 그 자격 취소되고요. 심해가지고 자격 취소당하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당한 사람 누구 그 이름은 안 밝힙니다. 사천 어느 지역에 누구 업무 정지 당했다 누구가 뭐 공공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기별로 다 나와요. 그 행정처분 내린 거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가서 적당히 하셔야 돼. 적당히. 그건 뭐 실무에 가면 다 압니다. 그래서 요거 3억에 거래한 거 요런 거래 추세 잘 보시고 땅은요 절대 더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기획 부동산 말이죠. 사기꾼들이 하도 땅 갖고 장난치니까 여러분 심한데 우리 울산도 앞전에 여기 무슨 그 법인 만들어 가지고요 유령 회사 만들어 가지고 땅 이거 쓸모없는 거요. 울주 같은데 여기 말고요. 나가서 울주 이런 데 나가서 쓸데없는 임야 같은 거 사가지고 전부 분할하고 해가지고 이거 뭐 그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한테. 여러분 보이스피싱처럼 이거 여러분 이 회사 차려놓고요. 땅 이런 거 앵기고 거래 가액 있죠. 여러분 3억에 3천만 원도 안 되는 땅을
3천도 안 되는 땅을 3억에 신고했다고 3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놓죠. 그리고 등기부상에 3억 딱 적어 놓습니다.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이걸 3억에 거래했어요. 그럼 3억에 거래했다고 해놓고 다음 사람한테 그대로 3억에 판다는 거예요. 내가 3억에 샀어. 그대로 판다. 내가 지금 뭔 다른 일이 급해서. 그럼 3억에 샀어. 3억에 판다니까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을 것 같죠? 믿게 돼 있고요. 나가면요. 이거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땅은. 특히 땅은. 자기 외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앵기는 겁니다. 3억짜리가 3천만 원짜리가 뭡니까? 300도 안 되는 거를 300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넘기는데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 우리는 이제 거래 가액이 여기 적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되지만 실무에 가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얼구에는 건저당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민법 이야기했죠. 민법에 건저당 요거 좀 배우고 그리고 이제 오면 제가 요 건저당 설명하는데 뭐 접수 원인란에는 접수는 등기한 날짜고 원인란에 있는 거는 계약한 날짜고 그죠? 권리자란에 이제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을 적고 채무자가 신익희의 그 주소 적고 채무자 건저당 건자는 우리은행 채권자인데 채권자라고 안 적고 건저당 건자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은행 밑에 있는 요 숫자는 건저당 우리은행이 법인이니까 법인 등기용 등록번호고 우리 사람은 주민번호를 적는데 우리은행 법인이니까요. 그 우리은행 소재지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 지점입니다. 요거 이야기할 때 앞전에 수업 들으신 분들 자, 그 채무자가 여러분 보세요. 얼구에 채무자가 신익희고 돈 빌린 사람은 신익희고 건저당 잡은 사람은 그 갑구 2번에 갑구 올라가서 윤춘실이 그럼 윤춘실이가 건저당 잡아준 거죠. 소유자 이 윤춘실을 이야기했죠. 이걸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민법에서 윤춘실이가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저당권 건저당입니다. 그냥 저당권 설정자가 윤춘실이고 저당 설정자가 건저당입니다만은 윤춘실을 뭐라 그랬죠? 제가 물상보증인입니다. 자, 돈은요 보세요. 돈은 신익희가 빌리고 건저당은 누가 잡아준 겁니다. 윤춘실이가. 그러면 신익희하고 윤춘실인데 우리는 채무자는 신익희, 저당 설정자 물상보증인 보증서 준 겁니다. 윤춘실이가 자기 물 위에 보증서 준 건데 민법 시간에 저당할 때 나오죠. 저거 우리도 합니다. 우리도 저거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윤춘실이 뭐 할 때마다 윤춘실이하고 신익희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궁금한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늘 궁금하다. 그죠? 주소가 같다. 윤춘실이도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에 있고 주소가 신익희 밑에 신익희 주소도 노량진동 100번지니까 보통 부부 윤춘실이하고 신익희가 그죠? 보통 이제 부부라고 설명하죠. 부부 같은 주소지에 산다고 뭐 다 부부는 아니지만 그죠? 그럼 일단 부부다 하면 신익희가 남편이고 윤춘실이가 부인이다. 남편이 돈 빌리고 윤춘실이라는 부인이 이 집주인이 이 건물이 윤춘실이 거니까 물상 저당 설정해서 물상 보증을 쓴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나중에 우리 저당을 배우거든요. 우리도 뒤에 가면 소유권 나중에 다음 주에 소유권 보존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다 배웁니다. 오늘은 설명만 들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 실무에 이걸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은행 가서 여러분 우리 은행이지만 여기에 은행 가서 저당 잡을 때요. 계약서를 듣고 계세요. 그냥 다 압니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2개를 써요. 대출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대출 계약서 쓰죠.
뭐 여기는 지금요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 5천만 원 돼 있지만 그죠? 근데 건저당이 뭐냐? 그러면 요 한마디만 아시면 됩니다.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을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 대출 받은 돈은 5천이 아니죠. 제1금융권 우리은행,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제1금융권에서는 실제 채무는 4천 한 80% 봐요. 요 채권 실무에 가면 여러분 채권 최고액에 4천만 원 5천으로 돼 있으면 한 80% 빌린 거로 봐요. 실제로는. 그럼 4천을 빌렸어요. 4천을 빌렸는데 실제로는 왜 최고액은 5천으로 잡죠? 은행에서. 그건 뭐를 고려해서? 이자. 그 시험에 나온 게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저당 이거는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민법에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이자를 약정하는데 4천의 이자 뭐 예를 들면 3.4% 이런 식으로 그죠? 이자는 등기해야 안 해요. 건저당은 등기 안 합니다. 이자는 등기 안 돼 있죠? 그럼 이자는 어디에다 포함됩니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됩니다. 그런 게 이제 민법 시간에 다 배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실무에 가면 이 돈을 갚아 나가잖아요. 그죠? 어떻든 지금 뭐 그대로 4천일 수도 있고 이자와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매월 내야 되고 원금을 갚아 나가다 보면 실제 현재 이 채무액이 얼마인지 그 우리은행에다가요. 이거 찾으면요. 노량진 인터넷상에 뭐 노량진 우리은행 노량진 좀 찾아가지고 전화만 해도 요건 가르쳐 줍니다. 실제 요 물건에 대한 요 등기부상에 요 소재 지번 건물 같으면 건물 주소 가르쳐 주면 주소 이야기하면 실제 요 사람의 채무액이 오늘 현재 요거 3천 참 돈 갚아 나가서 3,200이 남았다. 요건 가르쳐 줘요. 여기까지만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 요 3,200을 어떻게 할 건지 요 매매할 때 요걸 갚을 건지 매수인이 그죠? 인수해 갈 건지 그건 매매할 때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대출 계약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당 계약을 쓰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2개 쓰는 거예요. 2개. 쓰는 게 겨우요. 대출 계약서는 금 한글로 5천만 원 쓰시고 5천만 원 아니면 채무액이 4천이면 4천만 원 쓰시고 나머지는 막 동의함 사인 끝. 저당 계약도요. 뭐 이쪽 자기 뭐 이제 이름만 여기 다 찍어져 있으니까 그죠? 쓰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함 하고 사인 끝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4천이나 5천이나 1억을 빌리고 내 집을 저당 잡을 때 이 대출 계약 이게 금전 소비대차 피담보 채권 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 이 피담보 채권 계약 이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이 저당 계약이 저 계약에 무슨 계약이다? 종된. 아시겠죠? 저게 주된 계약이고 이 종된. 그래서 민법 시간에 주된 계약인 피담보 채권 계약이 무효면 이게 무효면 저당 계약도 뭐다? 무효. 대출 계약 금전 소비대차 이 금전 계약 금전 소비대차 5천에 대한 4천에 대한 이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당 계약도 존재할 수 없다. 돈 다 갚아서 이거 4천을 다 갚았죠. 다 갚으면 이 금전 계약이 이제 소멸하면 주된 계약이 소멸하면 저당 계약도 소멸하고 이 등기 있죠. 우리 나오는 건 전부 이 등기부에 저당 등기가 뭐 돼야 된다? 말소 돼야 되는데 돈을 다 갚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돈 5천 4천을 다 갚으면 저당은 등기를 말소 등기해야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없이. 그거 다 민법에서 배우고 우리도 다 배웁니다. 오늘은 이 계약을 2개를 초기에는요. 시험에는 2개의 계약을 한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 돈 빌린 이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이 계약이
종된 계약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아까 대출 계약서는 누가 쓰죠? 신익희가. 이건 신익희가 쓰고요. 대출 계약 이건 신익희가 쓰고, 저당 계약서 여기는 누가 써요? 윤춘실이가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윤춘실이가 쓰는 거예요. 예, 저 물상 보증인 와가지고 윤춘실 오라 그러잖아요. 법원에, 은행에 이거는 신익희가 쓰고, 이건 누가 쓴다? 윤춘실이가 쓰고 등기를 은행 앞으로, 우리 은행 앞으로 등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건저당이에요. 건저당. 저당하고 나중에 이거 합니다. 제가 일반 저당하고 건저당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다 민법 조금 더 배우면 이제 다음 타임 정도에는 좀 더 들어갑니다. 우리 저 건저당 할 때. 근데 일반 저당은 없어요. 시험에 실무에 가면 전부 무슨 저당 잡습니다. 건저당. 이렇게 이제 건저당을 해요. 그 나중에 설명드리고, 바로 그 아파트 있죠. 우측에 181페이지에 집합 건물 등기부라고 써졌지만 집합 건물이라 하기도 하고 구분 건물, 이게 아파트 등기부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는 표제부가 두 개다. 여러분, 일반 건물은, 일반 토지 건물은 여기 보세요. 아까 좌측에 180페이지에 일반 토지 건물은 표제부가 하나, 아파트 등기부와 같은 구분 건물 내지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인데, 앞에 거는, 위에 거는 한동 건물 101동 표제부고, 그 다음 거, 그 밑에 표제부 하나 더 있죠. 가운데 이건 101호. 근데 이거를 한동 건물이라 하고 101동을 101호를 전유 부분이라 한다. 나중에 그림 그려드리죠. 101동 101호 표제부 두 개입니다. 갑구월구가 있는데 여기는 생략, 여기 181페이지 밑에 갑구월구가 따라오는데 이건 생략됐다 그랬고요. 아까 좌측에 180페이지에 있는 그 갑구월구하고 같습니다. 같고 생략됐고. 자, 그림 이렇게 그렸죠. 여러분, 뭐 다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등기부 보고 계시면 되고,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은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는 한동 건물, 이게 101동입니다. 전체가. 이 101동 전체 표제부입니다. 자, 위에 거. 위에는 한동 건물이 표시되죠. 거기 써놨죠. 한동 건물이. 표시번호 적고, 접수 적고, 날짜, 소재 지번 명칭 건물 번호라네. 여기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157의 1이라고 하는 소재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필지가. 왜 한 필지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두 필지가 밑에 바로 그 아래 토지에 나옵니다. 두 필지 땅에. 아파트 이름은 예송 아파트고 101동의 표제부입니다. 이게 건물 내역에 보면 우측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슬래브 지붕이고 5층짜리인데 1층부터 5층까지 그죠? 면적이 똑같아도 다 적습니다. 몇 층이 됐든 다 적어야 돼요. 이거를 층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란에 있는 거기 도면 번호는, 여기는 이제 요 아파트 101동 도면 등기할 때 여러분 101동에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그 도면 번호 3호에 편철 도면, 이게 이 아파트 도면이 편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아래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겁니다. 이거 아파트 땅. 이 아파트 땅이 표시됩니다. 이 토지 있죠. 토지. 아파트 토지. 그게 두 필지라 그랬죠. 방금요. 여러분. 한 필지면 그냥 한 필지만 적는데 여기는 두 필지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어진 땅이. 도봉구 방학동에 157의 1하고 157의 2 두 필지고, 지목은 둘 다 대, 면적은 2,000, 1,500 이렇게 적어놨죠. 그럼 자, 여러분은 한동 건물 표제부 위에는 한동 건물이 표시되고, 그 아래에는 토지 있죠. 이거 아파트 토지, 아파트 땅, 이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밑에 전유 부분 하면 이 101동 안에 이제 101호 표제부입니다. 101호 표제부. 그럼 그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번호 적고 접수, 건물 번호 1층 101호. 건물 내역이 그 101호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90.67 요거 90.67 제곱미터가 무슨 면적이라 그랬죠? 제가 전용. 요건 전용 면적입니다. 아파트는요, 다 아시죠? 전용 면적과 무슨 면적이 있다? 공용.
요 우리 여러분 집, 요 우리 강의실, 요 강의실 여러분 집이면 요게 무슨 면적? 전용. 바깥에 복도, 계단, 승강기 이거는 무슨 면적? 공용. 요건 전용 면적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안에 도면, 거기 도면 번호 또 3호는 이제는 이거 101호, 101호 도면을, 아까는 101동이지만 위에는 여기는 101호 도면을 내면 요건 101호 도면이 또 3호에 편철이 돼 있다는 뜻이고. 자, 이거 있죠. 대지권 표시. 이거 지난번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에 대지권 등록부 할 때 여기 왔다 갔습니다. 앞전에 수업 들으신 분은 첫 주에. 대지권이 뭐냐? 그 종류와 비율 거기 보고 계세요. 그림 항상 이렇게 그렸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아파트 사는 구분 소유자, 제가 그린 이 사람. 저는 이 사람이 101호의 소유자고요. 구분 소유자라 그래요. 구분 소유자고. 여러분은 이게 누구다? 내가. 자,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누구라고요? 이거 내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내가 구분 소유자고, 이 구분 소유자가 대지, 요 땅, 대지가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가지는 대지권, 대지 사용권 같은 말입니다. 요거 대지권, 대지 사용권 같은 말이에요. 우리 등기에서는 대지권으로 나오고요. 시험에 집합건물법, 민법에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에 가면 대지 사용권 그래요. 같은 말이고, 이 대지 사용권을 누가 갖고 있다? 내가. 종류에 1, 2라고 써진 거는 1, 2 토지. 아까 토지가 몇 필지였죠? 2필지. 그 1, 2 토지. 1, 2 토지를 말합니다. 위에 아까 한동건물 표지부에 적어진 2필지 토지를 생략한 거예요. 1, 2라는 번호만 쓰고 생략하고 1, 2 토지에 뭐를 대지권으로 갖고 있다? 소유권을.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파트 땅에 내가 뭘 갖고 있다? 소유권을. 내 혼자 다 가진 거 아니다. 그죠? 저 땅은. 내가 가진 대지권 비율 보세요. 내가 가진 땅 지분입니다. 이게 대지권 비율이. 내가 가진 땅 지분. 숫자는 알 필요 없고요. 그 숫자는 3,500분의 60이라는 비율로, 그 비율이 땅 뭐다? 내가 가진 지분. 땅에 대한 지분이에요. 자, 요 숫자를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고요. 시험에는 요 땅 지분이, 대지권 비율이 어떻게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위에 칸에, 바로 그 위에 보면 아까 90.67이 무슨 면적? 전용. 요 면적 비율로, 전용 면적 비율로 요 대지권 비율이 정해져요. 그건 집합건물법에 있어요. 우리 등기법에 있는 게 아니고, 집합건물법에 보면 대지권 비율은, 각 구분 소유자가 가진 대지권 비율은 요거 전용 면적의 비율에 따라 요 숫자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부터는 이제 설명만 들으십시오. 요게 대지권입니다. 대지권, 대지 사용권.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트 땅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겁니다. 걸어 다니고.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요거는 법적인 이야기고, 뭐 실무에 가면 여기 오기 전까지는 뭐 대지권이 있는지 이 비율이 얼마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죠? 알아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렇게 대지권이 이렇게 등기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제 땅을 걸어 다니고 이용하는 건데, 이걸 누가 갖고 있다고요? 대지권을? 내가. 이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시험해 보세요. 앞으로 다 해드립니다. 민법부터 아까 집합건물법, 민법, 등기법 다 구분 소유자가,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가 아파트 팔면, 아파트 사고 팔면 뭐도 따라간다? 대지권. 그럼 반대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법에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과 저 101호, 이걸 시험에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 나온 전유 부분이라는 게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 집 101호, 102호 그 집,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분리 처분할 수, 전유 부분과 대지권은 따로따로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또 분리 처분하냐 못하냐 그걸 시험에 물어요. 그게 시험입니다. 나중에 다 해드리니까 오늘은 요 대지권까지,
요게 대지권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요 일반 등기부하고 구분 건물 있죠. 이거 집합 건물. 요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시험에는 나중에 이 집합 건물 있죠. 이 181페이지. 이 등기부를 물을 때는 집합 건물 등기부 안에 저 대지권 등기 이거 대지권 등기 이거 가지고 묻는 게 대부분이니까 그 대지권까지만 우선 알고 계시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늘 등기부만 소개했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유권 등기 있죠. 자, 293페이지 보시면 그 6장인데 챕터 6 권리 등기 넘겨보시면 앞에는 필요 없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294페이지에 자, 맨 먼저 하는 게 무슨 등기다? 보존. 소유권 보존. 그리고 소유권 이전 있죠. 넘겨보시면 이제 쭉 가서 그 300페이지에 소유권 이전. 여기를 강론이라 그래. 강론.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면 넘겨보시면 그 300 그 이제 쭉 갑니다. 326. 자, 맨 밑에 4절에 소유권 외의 등기. 거기 이제 지상권 또 넘기시면은 지역권 329페이지 맨 밑에 지역권. 그 다음에 또 넘기면 332페이지 맨 밑에 전세권. 그 다음에 또 넘기면 그 336페이지 임차권. 그 다음에 339페이지 가면 저당이 있고요. 건저당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저당, 건저당 345페이지에 건저당. 요렇게 이어집니다. 여기부터 하니까요. 다음 주에 제가 오면 다음 주입니다만은 그 294페이지 소유권 등기 중에 이제 보존 등기 여기부터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